지금 여기에 학교를 옮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개발 이익만 놓고 보면 여기를 아파트 자리를 내놓기에 좀 아까웠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학교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층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요. 오늘 재개발 재건축 고시가 5개나 떴어요. 지난주에는 뭐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주에 지금 5개가 등록이 됐고, 등록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은 문현 7 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정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구역 지정된 건 아니고, 이제 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분들 의견을 내세요. 그런 의미의 지정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3군데 정도 구역 지정이 떴네요. 그래서 대연구, 당리 5, 만덕 1, 3개 재개발 사업이 구역 지정이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망미 7 재개발이 조금 속도가 늦어지나 봅니다. 지금 재개발 해제 연장이 고시가 떴거든요. 5개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좀 살펴볼 동네는 문현 7구역하고 대연 9구역을 좀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뭐 행정구역상 남구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특히나 좀 소액 투자를 하려다 보면 이제 곧 하는 곳들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2군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연 9 재개발 사업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그럼 이제 경기가 지정이 됐고 재개발 단계를 밟아갈 텐데, 위치를 보시면 지금 여기 목골역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대연구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파트, 여기가 이제 대연 롯데 레전드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제 대연 DIL, 여기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히스 같은 경우에도 대연이 재건축 사업이었고, 어쨌든 이 동네는 주거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동네고, 안쪽 동네 이제 여기에 지금 대연구 재개발 사업 진행을 합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구역 공간 안에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가 어느 위치로 옮기는지 좀 궁금한데 조금 이따 볼 거고, 총 사업비가 한 4,40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근데 아직 뭐 초기 단계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틀어질 거고, 비례율은 한 100%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연중학교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면 구역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있는데, 고시된 내용을 보시면 중학교가 이렇게 앞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제 이 공간에 아파트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자연 녹지도 조금 공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은 앞서서 큰 지도에서 봤겠지만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메인 도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에서 매력적인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학교를 옮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개발 이익만 놓고 보면, 또는 여기 거주하시는 분, 입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를 아파트 자리를 내놓기에 좀 아까웠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 제가 뭐 조합 내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학교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앞단에 있는 동들이 층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요. 1조 문제 때문에. 그래서 1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은 자리를 내준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양보를 하고서라도 여기가 재개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또 신축 아파트를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 구역을 볼 것은 문현 7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아직 지정이 된 거 아닙니다. 지정이 아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가 뜬 겁니다. 위치를 보시면 목골역에서 한 코스 더 옵니다. 그래서 지객골역까지 와야 되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연 9구역 여기거든요, 위치가. 그럼 이쪽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 구역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초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여기 주진이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하고 또 지하철역하고 연결하는 방법까지도 감안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메인 도로변에서 아파트 단지가 딱 달라붙어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앞서 살펴봤던 대연 9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동거리가 필요한데, 여기 문현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메인 도로에 붙어 있고 초역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고, 근데 여기가 원래 좀 지역주택 조합이 되게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롯데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더샵,
브랜드를 달고 여기 지역주택조합도 이제 조만간 일반 분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제 기간 특공이 떴으니까 아마 일반 분양 진행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지역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으니까 재개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림아파트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참 분위기 좋던 2021년, 2012년 이럴 때 오늘 지금 구역 지정을 뜬 거 보면 여기 대림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공간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대해서 초기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현 7구역, 대연 9구역 여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남구의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큰 틀에서 이 공간이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남구시장의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왔는데 남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특징들도 보면서 그러면 대연 9구역은 위치가 어디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또는 문현 7구역은 어떨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1위라고 표시되어 있는 남천동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을 기록하는 공간이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 상승 탄력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공간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요. 기니까 대연혁신 이렇게 줄여 부르죠. 오늘은 그냥 대연혁신이라고 계속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연 SK뷰 힐스 여기도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대연 롯데 레전드 여기도 대연이 재개발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인피니엘 이 공간까지 각각을 대표하는 아파트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피니엘은 이제 입주를 하니까 뭐 시세가 좀 공정한 시세를 말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대연혁신과 대연 SK뷰 힐스, 대연 롯데 레전드 이 세 개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면 각각의 공간들의 특징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됐던 대연 9 재개발 사업과 문현 7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핵심 지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개 아파트 국평 실거래 가격을 지금 아래쪽에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번 대연혁신은 2013년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국평의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조금 서쪽으로 오게 되면 대연 SK뷰 힐스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파란색 실거래 가격은 2018년 정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롯데 레전드랑 대연 SK뷰 힐스가 2018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 그때 레전드 들어오고 SK뷰 힐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때 W도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대연 파크 프루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남구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 당시 보면 부산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규제도 있었고 또 물량도 많아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2018년에 입주를 해서 실거래 가격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대연 SK뷰 힐스 파란색 흐름을 보시면 초기에는 대연혁신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약간 갈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연혁신보다 가격이 조금 아래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들어왔던 롯데 레전드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롯데 레전드의 실거래 가격도 쭉 흐름을 보면 이 시기에는 검은색과 파란색 점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롯데 레전드의 시세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남구 지역의 2호선 라인에 대표하는 아파트들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2015년 우리 하반기 이후에 또는 그 이전부터 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3개 아파트가 다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이 공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조금은 낮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대연구 재개발, 그 다음에 문현 7 재개발 사업이 지금 초기 재개발이니까 투자금도 작게 들어가고 또 남구라는 행정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구 전체 공간을 놓고 봤을 때 특히 문현 7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칭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 정도를 경계를 해서 문현동으로 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의 인식이 약간은 다른 동네로 구분을 하고 가격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한계들이 좀 있다는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대연 롯데 레전드가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를 때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갔다는 점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개의 지역은 남구에 속해 있음으로 인한 어떤 가능성도 있지만 핵심 지역에서는 남구 핵심 지역에서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실거주 또는 투자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남구 대연동 하면 대장 아파트는 대연 프루지오 서밋 대연 비치 재건축이죠. 그 아파트를 보시면 되고 국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뭐 15억대까지 거리가 찍히니까 부산에서도 최상위권 아파트로서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기적인 시세 흐름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연동을 대표하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대연혁신 국평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이런 스토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새로운 그래프를 보시면 검색점으로 대연혁신의 84제곱미터 모든 타입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다 기록을 했고 이렇게 많은 거래 기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흐름에 대한 어떤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2014년 입주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실거래 가격이 이제 찍히기 시작합니다. 2014년이면 이 정도겠네요. 이때는 평균 거래 가격이 4억 1천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평균 거래 가격을 보시면 26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온 모습이네요. 평균 가격이 9억, 9천, 10억이니까 뭐 고층들은 거의 한 11억까지 이렇게 당연히 기록을 하겠죠. 23년을 저희가 이번 반등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가격이 더 이상 조정받지 않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지지선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를 지금 23년으로 보는데 그때 대연혁신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가격 지지선을 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거래가 73건이 됐었거든요. 국평이. 그리고 거래 회전율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국평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회전율이겠죠. 73건에 대한 결과가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영상에서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부산에서 한 4%에서 5% 정도 되는 아파트면 무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연혁신 같은 경우에는 7%니까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한 10억, 11억대 있던 가격이 거의 한 8억대까지 조정을 받으니까 실거주자분들 입장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는 심리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매수가 꽤 많았던 걸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를 3년 정도 보시면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놓고 봤을 때 23년에 7억 9천이었던 게 그 다음에 8억 3천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9억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최근 거래 가격은 거의 10억대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 조정 받으면 정말 사기 좋은 아파트, 매수하기 좋은 아파트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탄탄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모습은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대연혁신 34평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근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어 왔는데 작년 한 7월부터 해서 오늘이 지금 26년 7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거래 신고가 된 것들까지 해서 실거래 가격을 국평을 다 찍었는데 그래프에서 빨간색 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거래 가격이겠죠. 그래서 뭐 5월달에 14층 거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 지금 동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동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등기가 돼야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최근 건들은 층까지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뭐 4월, 3월 정도 거래 건들은 여기 동도 확인할 수 있고 층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몇 동에 몇 층이 얼마 정도의 금액에 거래됐는지 확인함으로 인해서 매도자분들 또는 매수자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간의 거래 내용만 또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저층들 뭐 이런 때 8억대 거래도 좀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 거래를 보시면 더 이상 이제 8억대 거래들이 안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층이 조금 낮은 게 4층 거래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거래도 9억이 넘어서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거래를 놓고 보시면 고가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거래 이력을 보시면 이제 103동, 101동 이제 이런 동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얄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로얄동 27층 이런 고층들이죠. 이런 세대들이 이제 10억 5천을 넘어서 거래된 모습을 올해 상반기에 보여왔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26년 3월 4월 넘어오면서 부산의 최고가 아파트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뭐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 최고가 시장에서 약간 가격이 많이 오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거래 빈도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3월, 4월 달에 대원혁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을 더 보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금 4월, 5월 넘어오면서 보이지 않았던 이제 9억대 거래가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매 물건들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은 한숨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혹시나 이런 가격대 금매 물건이 나오면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매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가을까지 한 번 더 기다려봤다가 조금 더 한두 달 더 기다려서 가을쯤 되면 또 여기를 넘어서는 거래들이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시고 매도 시기 등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의 시작은 이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재개발 사업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시장의 큰 틀을 이해함과 동시에 투자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연동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뤄가고 있는지 그런 특징들을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단순히 어디가 뭐 진행한다더라 이런 것만 파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공간에 대한 시세 흐름을 살펴봄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